자, 지금 통제 계속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사람이 가장 큰 보안 구멍, 보안 허점이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게 됐을 때 직무분리를 안 하면 어떤 일에 빠져요?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뭐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혼자니까 높아져요. 그래서 직무분리 어떻게 해요? 통문, DMZ 들어가는 통문 얘기했었고요. 핵미사일 버튼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직무 교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로테이션 그랬으니까 순환, 직무 순환이라는 말로, 아이쿠, 직무 순환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사기 행위에 대한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종종 심심치 않게 어떤 공무원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일을 딱 지목하기는 좀 그렇네요. 어떤 일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뭐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된 어떤 돈들을 조금씩 이렇게 쌓은 거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받을 사람이 없어.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 주머니 뒷돈을 챙겼어. 그걸 지난 10년간 계속 해왔대. 그러니까 10년간 누구한테도 그런 것을 보일 필요가 없이 자기 혼자 알아서 했으면 됐거든. 그래서 그런 불법에 빠지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역할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나요?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그 불법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직무순환, 직무교대를 합니다. 그 시키는 거죠. 다른 식으로는요, 뭐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직원통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이제 체계들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어. 강제 휴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뭐 말할 때는 강제 휴가라고 하겠어요. 뭐 근데 어떻게 해요? 자네 휴가 좀 다녀올래? 그간 고생했으니 휴가 다녀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휴가 가기 싫은데. 왜? 지금 이런 상태니까. 근데 어때? 휴가를 보내요. 휴가를 보내면 그 자리가 비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인피적으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일들을 해서 또는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불법을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직무분리, 그 다음에 직무순환은 직원통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은 기관들이 어떤 일을 1년 동안 수행하고 감사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감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에서의 시스템에서의 그런 거라면 실제로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자기 위의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위 상사가 그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구조 체계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뭐 우리 전통적인 체계 한번 하면 사원이 있어. 내 위에 대리가 있고 그 위에 뭐 과장님 계시고 과장님 위에 차장님 있고 차장님 위에 부장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이런 거보다는 일 중심 단위로 이루어져서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들 있잖아요. 뭐 하는 팀 이런 식으로. 그렇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 사기 행위라고 그랬는데 사기가 단순하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불법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접근 통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의식 훈련, 보안인식 훈련. 우리 전에 이 정보보안 수업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요즘 이게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은
뭐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전화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하지 않아요. 그 검찰에서는 이런 전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그 안내하고 CF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보안 인식 훈련, 의식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계속 훈련시켜주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보 보안의 어떤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통제라고 하는 걸 볼게요. 물리적 통제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물리적 통제는 관리 통제와 논리적 통제, 기술적 통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분리 이랬는데 요걸로 이제 우리 필드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얘기를 잘못 썼어요. 망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이제 들어보셔도 필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아직 망분리 안 했어요. 우리 망분리 지금 올해 할 예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종류를 다루는 내부와 외부의 인터넷이 연결되는 부분들 내지는 유선과 무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떤 기능이나 어떤 정보의 어떤 그 가치 내지는 그 가능성 이런 거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작업들을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 조직마다 다를 텐데 요즘 와서 보면은 모르겠어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수는 있을 건데 망분리 그러면 대충 뭐 각 조직들이나 전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대충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충 다 패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보안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해도 되죠? 뭐 어떤 거 해도 돼요? 다른 방법 써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 그럴까요? 전산실이라면 너무 옛날 말 같나요? 뭐 전산 지원팀, IT 지원팀이 있다고 합시다. IT 지원팀이 있는데 이 조직에는 여기 서버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서버룸이 있고 실제 뭐 프로그래머 또는 그러니까 개발자들 데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자의 뭐 데스크가 있고 이런 관계에 뭐 어떤 구조가 있다고 쳐요. 뭐 가정에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서버룸이 있는 곳은 당연히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출입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과 들어가서 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통제를 그러니까 출입 통제를 하는 이 내부에 있지만 이러한 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도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증이라고 여기 사람 세우나요? 이제 이런 것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 번호키를 누른다든가 아니면 지문을 눌러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요 옛날에 우리가 인식이 많이 안 돼 있을 때는요. 이 정도에서는 여기 뭐 IT 지원하는 부서고 IT 전산 직원들인데 뭐 누가 들어가면 어때? 별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실제 이거 감사 나 보안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적당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통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내부 부품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런 컴퓨터 깡통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 깡통에요. 일종의 커다란 양철로 된 타일을 씌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예 감싸서 묶어버리는 쇠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대단한 그런 경우를 봤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뭐가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괜찮은 회사 특히 브랜드의 PC 케이스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자체에 어떤 자물쇠를 직접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여기 케이스 모서리라고 한다면요. 그런 장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림 뭔지 알겠죠?
이렇게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정말 한 15년 이 정도 그때도 있는 건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켄싱턴 락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켄싱턴 락의 배치가 노트북이나 모바일성, 그러니까 휴대용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데스크탑 또는 서버용 기기들까지 장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부품을 빼가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어떤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빼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에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밖으로 유출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USB 메모리 이런 거 가지고 못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공기관, 뭐 대표적으로 뭐 한전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데 가더라도요. USB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숨겨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뭐 했더라도 뭐 꽂아서 쓸 수 없는 그런 형태들로 되어 있죠. 예전에 정말 심할 때는요, 그 IT 벤처가 굉장히 한창 크던 시절에는요, 그때는 하드 디스크를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개발자들이. 예를 들어 이 회사하고 티격태격 한판 했어. 그리고 다른데 원서를 넣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그러면 이 하드 디스크 내가 개발한 거니까 내가 가지고 하드 디스크를 통으로 빼갖고 가버리는 거야. 뭐 이런 일도 정말 많았어요. 너무 어이없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은 그 IT 기업 그 벤처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회사에 있는 동안 개발하고 만들어낸 것들은 그 회사의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별로 없었을 때, 또는 알아도 일부러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작업 영역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별로 어떤 그런 경험이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부장님 이상에서는 뭐 방이 실이 따로 주어지는 거죠. 부장님이 너무 뭐 할까요? 좀 더 높은 사람들, 상무, 전무,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되게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업 영역의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높은 사람들은 왜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중요한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하는 부서다라고 하면 커다란 방 속에서 어떤 이게 전체 어떤 큰 공간이고 거기에 여러 데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뭔가를 개발하는 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자, 데이터 백업 이슈가 많다라 그랬죠.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망실되거나 손실된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린 사전에 백업을 해둔다. 그렇죠? 이 백업의 이슈는 지난번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백업에 대한 것도 익혀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죠. 실제로는요. 데이터 백업에 대한 얘기는 항상 물리적 통제 범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통제라고 하는 거 볼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겁니다. 논리적 통제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거 기술적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적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구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 통제하고 어떻게 구분되지 하는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보시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의 핵심 요소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수를 제한한다든가, 인정받은 주체에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긴밀성을 보호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봐볼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자원의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봐봅시다. 주체수를 제한한다. 이런 거 어디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OS 안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윈도우에 생각이 아니라 들여다보시면 되죠.
윈도우에서도 외부에서 접속할 수 동시 접속자 수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뭐 5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증받지 않은 주체에게 개발한 것을 방지를 하죠. 가장 크게는 우리 당연하게 뭐 너무 많아, 그치?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우리 지금 시스템에 로그인했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얘기하면 되는 것 같고, 기밀성 보호한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기밀성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생각나는 거 암호 기술, 그치? 기술적이라는 거죠. 무결성, 가용성 마찬가지 기술적 통제로 구현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감사 도구,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컴퓨터상에다가 누적해 놓는 거예요. 되게 여기서 생각하는 게 로그죠. 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뭐라 그랬지? 로깅이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정보들을 누적시켜서 저장을 해두는 거죠. 우리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이나 유닉스 시스템에 다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시스템들 쓰는 경우에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요. 학교라고 하죠. 학교에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네트워크로 들어온.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작은 정보를 만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붙여진 정보가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되게 간단한 거. 내가 뭐 내 시스템에 들어와서 내 학번, 내 이름, 그리고 내 전화번호 바꿨어. 핸드폰을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번호가 바뀌었어. 번호 정도 바뀌었는데 실제 그 뒤에 여러분들이 그 활동하는 뒤에 붙어 있는 로그에는요, 몇 시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언제 만졌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서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보다 더 많은 로그들이 붙기도 합니다. 요즘 시스템들에서는요. 그래서 어쩔 때는 로그 분석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레코드의 어떤 양보다 뒤에 붙어 있는 필드, 그러니까 그 레코드에 붙어 있는 필드들이 로그를 위한 필드들이 더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요즘 심각하게 시스템들에 그런 로그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통제구요. 아까 앞에 어디서 나왔었냐면 뭐 전산실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뭐 개발자 영역과 뭐 데이터 센터 영역, 뭐 또는 서버 영역 있는데 그 얘기하면 자꾸 넘어가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뭐 기술적이면서도 물리적이다. 그래 아까 구분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어떤 건지 기술적 통제가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 윈도우 시스템에다 계정 만들어주고 아이디 넣으세요, 패스워드 넣으세요.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를 분실했을 때 또는 우리가 여러 번의 패스워드를 잘못 넣었을 때 우리가 통제를 가하는 그런 기법들이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통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는 뭐 새로 설계돼서 나타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보관 영역에서 다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되게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적 통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관리적 통제에서도 우리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